리더십 강의를 맡은 시너지 리스트입니다. 원래 의자가 이렇게 앞에까지 있나요? 한 칸이 더 앞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몰려오는 느낌인데. 오늘 리더십 내용은 제가 카운슬링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일 쉽나요? 카운슬링 받고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가요? 하기 싫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공의 9단계가 있는데, 카운셀링은 8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마무리. 근데 이 카운셀링 의미는 시스템 핸드북에 있어요. 검증된 이그 시스템의 방향대로 사업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1대1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최고의 카운셀링은 이글스 시스템이다. 시스템 안에도 이제 카운셀링 선생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의 역할은 이글씨 시스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운셀링 선생님이 나의 사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잘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사업을 하다 보면 카운셀링 선생님이 한 명씩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의존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혹이 아니고 거의 한 99%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나의 사업이 아니고 스폰서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과외 선생님은 뭐냐면 어쨌든 선생님의 능력은 좋지만 그 학생이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의 어떤 모든 그 노하우가 그 학생께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타 강사가 나한테 강의를 해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이제 선생님의 카운슬링도 중요하지만 내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슬링의 준비물은 다 알고 계시죠? 카운슬링 로드맵과 노트, 그다음에 명단 작성을 가지고 이제 카운슬링을 봤는데 이 카운슬링 로드맵은 이제 갈 때마다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독서 미팅 하듯이 계속 내 사업이니까 계속 점검해 보는 거예요. 카운슬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문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 찾아서 또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카운슬 잘 받고 있는지 또 우리 선생님이 카운슬링 나에게 정확히 잘 해주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시너지 사업의 성공의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를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있는 되게 중요한 뭐죠? 카오락 마무리, 그다음에 이제 레가시, 또 이제 현금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갈 건지, 아니 두 가지만 가져갈 건지, 아니 한 가지를 가져갈 건지를 정한 다음에 카운트를 받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정확한 이제 계획과 목표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뭐를 해야 되고, 오늘은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카운셀링을 자세히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받을 때는 100%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이제 사례 발표하는 시간이 저희 팀에는 있는데, 그때 제가 믿음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믿음은 99.9%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해요. 0.0001%의 어떤 그 의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100%의 믿음이어야 돼요. 아까 뭐 강전 사장님이 이제 저도 아까 뒤에서 막 카드를 내놓을 뻔했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했던 게 막 새록새록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이렇게 문서화가 돼 있지 않고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저희가 정말 개인기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미팅이 딱 들어간다. 그럼 3시간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 시간을 잡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내 개인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딱 30분에 모든 상담이 다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트레이닝 해주고 알려주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좋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이게 할 때도 무조건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해야지. 아무리 내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배웠어도 왜냐하면 각자의 사례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대로만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각자의 어떤 프로필이 다 다르고, 고객 현황이 다 다르고, 선생님의 성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거기다 보태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카운셀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카운셀 잘 안 받으신 분들이 이런 착오를 하더라고요. 강의 때 그랬어요. 강사님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강사님이 나를 두고 강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상황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게 아닌데, 강의 때 그렇게 했대. 제품을 그렇게 줬대. 그래서 그렇게 줘봤대. 그래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내 고객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카운셀을 받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너지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이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많아요. 이 감정적인 문제, 눈빛, 말투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뭐 속상하니, 안 하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뭐 하면 상했니, 안 상했니,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뭐, 감정적인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그 사람과의 관계도 배우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화났는지, 왜 입이 나와 있는지, 내밀어 있는지, 나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 되게 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카운슬 딱 받다 보면, 잠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 왜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또 안 되잖아요. 저 완전 T거든요. F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T예요. 왜요? 항상 왜요? 이게 항상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알려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F의 성향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성향이, 이제 조금씩 되더라고요. F이신 분들 성향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가요. 공감도 안 되고. 자, 그리고 내가 이글 시스템의 방향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카운셀링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 왜냐면 내가 이제 혼자 하고 있는지,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 개인기가 좋아가지고 나는 잘하는데, 내 팀에 있는 내 파트너들은,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근데 총괄하는 그 카운셀링 선생님은 그런 것들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셀 받으면서 해야 똑같은 매출을 가지고도 나뿐만 아니고 내 파트너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사업 말고 이제 팀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운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장할 때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고, 성장하지 못할 때는 정체의 이유를 점검하고 변화 결단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카운셀링을 받을 때 이 부담을 갖지 말고요. 내가 이제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담이 된다. 내 카운셀링 받으러 갈 때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아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만약에 뭐 일단 강사님이 붙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과외 선생님을 정말 잘 나가는 과외 선생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왜 일단 첫 번째 돈을 써야 되죠. 어쨌든 그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나도 스트레스, 선생님도 스트레스, 엄마도 스트레스잖아요. 다.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저희가 즐겁게 사업을 해야지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업하면은 병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무슨 제품 먹어야 되죠? 그렇죠. 데이컴. 자, 데이컴을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운셀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내가 사업 진행했을 경우에 생기는 이제 일인데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왜냐면 협력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카운셀 노트는 잘 작성을 하셔야 되고,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도 항상 매일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조직도를 매일 그려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또 그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한 적 항상 물어봤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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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직도를 뭐, 그잖아요. 오늘 조직도가 뭐 내일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저께 조직도나 이수정이나 어저께 이수정이나 오늘 이수정이나 내일 이수정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도를 계속 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오늘 해야 될 일, 얘기들, 그 트레이닝 해줘야 될 것들이 그 조직도의 사람을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파운딩 노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시간표. 월요일에는
뭐 7교시, 뭐 화요일에 뭐 이렇게 있잖아. 항상 저는 생각해보면 수요일날 4교시였던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럼 수요일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은 막 7교시, 화요일도 그랬고, 토요일 날까지는 저희는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거 나이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 가장 좋았고, 토요일 날도 4교시. 그러니까 두 번이 4교시였던 거예요. 수요일, 토요일.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계획을 짜놓으면, 어쨌든 내가 오늘 뭘 공부할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 이달에 해야 될 것들을 내 노트에, 내 노트니까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셀 노트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정표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쓸게 하거든요.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서 내 개인 일정과 그다음에 이제 회사 그룹 일정, 그렇게 개인 미팅 일정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는데 떤 분들은 우리 그 있죠. 우리 회사 그룹에 나오는 일정표를 정리해 놓으시는 분들 거기다 왜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일정표 따로 있는데 왜 거기다 그걸 정리를 해놓으시냐고. 근데 내 일정표, 내 미팅을 적어 놓으셔야 되고 내 개인 일정 있죠? 개인 일정도 되도록이면 거기다가 적어 놓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갈 일이 있다. 아니면 뭐 식구들과 무슨 어떤 뭐 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행사가 있는 것들을 적어 놓으면은 스포너님이 이제 보시고 선생님 보시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이런 일정이 있네요. 뭐 화요일날 저녁에 이런 일정이 있네요. 왜? 내가 오늘 트레이닝하려고 했는데, 그럼 바꿔야 되겠네? 그럼 조율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일정을 적어 놓지 않으면 나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선생님도 내 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과 이제 급한 일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분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정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쓰다 보면은 굳이 오늘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적어 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착착 그어줘요. 이렇게. 이거 오늘 하지 말고 오늘 이거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일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노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판매와 다름없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도 1교시에 좀 배웠지만, 우리가 원페이를 상담하는 방법 배웠지만, 이걸 이제 팀으로 이제 카운트 받지 않고 하다 보면은, 진짜 개인 사업이 되거든요. 개인, 방파는요, 내가 내 물건만 팔아도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파는만, 판매하면도 매출은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출을 생기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거는 뭐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그 매출을 통해서 내가 팁을 만들고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혼자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카운셀 노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놓친다라는 거는 위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 개인 스케줄대로 내 개인 스케줄을 먼저 잡고 진행할 가망성이 많다. 노트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미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적어놓지 않으면 제 파트너들이 그 일정을 적어놓으면 이 사람 오늘 내일 만나면 안 되고 오늘 만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수정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적어 있지 않으면 다 계속 잊어버리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왜 저번 주 안 만났어요? 이렇게 보면 또 타이밍이 놓쳐지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과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 라인의 종류는 이 카운셀링 스폰서와 라인 스폰서, 매칭 스폰서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의 조건은 팀 레벨 이상 리더로서 상위 프레지던시 이상 리더가 인정한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이다 이렇게 딱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자질을 의심하지 말고 카운셀링 받으시면 됩니다. 뭐 그거밖에 안 됐는데 뭐 직급이 낮은데 뭐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어린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한테 카운슬링 선생님이라고 지정되신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나한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리더들이 카운셀링 스폰서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배우지 않고 카운셀링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직급이 이건데 저 왜 카운셀링 못하게 해요? 하신 분도 있어요. 할 줄 알아야 시키죠. 누구 인생 망치려고. 본인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고 카운셀링 받는 파트너 인생도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파트너한테 참여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학교 가야 되는 날인데 내 친구한테 전화해서 학교 가자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맞나? 맞죠? 학교, 학교 가는 날이잖아. 요새는 애들이 방학날, 개학날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면 된대요. 갈 때쯤 되면 학교 연락하면 가면 된대. 저희 아들은 안 맞아요. 이러고.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갈 때 되면 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예상으로는 3월 4일이 개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토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고 언제까지 숙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싫은데 뭐 이러면서 이게 근데 우리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 알죠?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여담인데 이거는 근데 엄마 나중에 커서 할 거 없으면 시너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너는 시너지 하면 안 된다고. 시너지 하면 안 되고 딱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신규 파트너를 제대로 된 신규 파트너를 안내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이제 어쨌든 매가 원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약간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님에게 카운셀을 받고 있는 리더여야 된다. 왜냐면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스폰서들이 어쨌든 나한테 카운셀링 스폰서가 됐을 경우 나한테는 이득입니다. 정말 이득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저희 이제 신숙 선생님이 제 카운셀링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필드를 뛰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지금 청주 세미나에서 거기서 지금 계속 미팅 중이신데 어쨌든 그 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이렇게 생산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보면은 되게 배울 점이 정말 많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카운셀링 스폰서는 항상 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 카운셀링 받는 자세인데, 이건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따온 건데요. 여기에 이제 꼬리 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꼬리 나는 지점이 어딜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 모르죠. 어떤 건지 본 적도 없고, 내가 체험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저는 알겠죠.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리고 눈으로 본 사람은 알겠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겠죠. 왜 이 강의를 뭐 예전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이 그림을 봤다든지,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뭐냐면, 카우징 선생님을 제가 이제 예시를 들려서 하는 건데, 이거예요. 원 그림은 이건데,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 자, 어디가 꼬린 지점이죠? 못 보셨어요, 또 그것도? 아,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것도 못 보셨어요? 자, 여기에요, 여기죠? 자, 어디에요, 고기린 지점? 3번이죠. 다 알잖아요, 그쵸? 이렇게 카운팅 선생님은,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차단일을. 원래는 모르면은 다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1번부터. 그쵸? 그래서 딱 3번에 걸렸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5번에 꼬린 지점을 쓸 경우에는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5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1번, 2번, 4번, 3번 됐고, 5번으로 가면 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희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시간을 카운셀링을 잘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나의 생각은 빼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예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의 생각 빼라고 하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저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럼 앞으로 그럼 우리가 그거 해야 돼 이거 단추 만들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미팅에 뭐 강의에 랠리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나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뒤에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예시를 해놨는데 자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어쨌든 카운sel 선생님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이제 교만? 자만? 막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귀에 눌려요. 스카우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이렇게, 그것도 놀래잖아요. 미팅을 해보자 하는데 프로필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막 얘기를 하시는 거 저는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카운sel 선생님이 제 고객하고 둘이 짜고
저를 시험을 한 줄 알았다고. 둘이 채은이가 오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짜는 줄 알았다니까. 그 대사를 다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진짜 그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운티 스폰서 역할을 딱 맡을 때 되게 약간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거의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내 고객들이나 파트너들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이 생기고 하다가 이제 겁을 냈던 건 뭐냐면 저도 어떻게 교만했던 거죠.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스폰서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카운팅 쭉 하다가 우리 이 선생님 카운팅 하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 듣는 내용이야. 그럼 어때요? 제가 고민하지 않고 여쭤보면은 스폰서님이 또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저도 알게 되고 파트너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시스템 활용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정말 이게 교만했을 때는 못할 것 같아.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카운셀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자세죠. 근데 이 카운셀 받을 때 이 감사한 마음을 몇 퍼센트 가지고 받나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100%죠. 이거 녹음되고 있죠? 100%입니다. 100%. 정말 감사하죠. 어쨌든 선생님의 시간을 그 많고 많은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30분이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굳이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 하거든요. 굳이. 그래서 다른 이제 파트너들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좀 내 시간을 빼고 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죄송할 때도 되게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스폰서님이 저한테 시간 써주신다는 거는, 감사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카운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어떤 분들은 거짓말 하시면서, 카운셀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 제가 거짓말 했던 게 아니고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정말로. 제가 여기 손을 얹고, 거짓말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카운셀링 방향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거짓말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2번을 했는데 안 받아. 정말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딱 진행했을 때는, 스폰서님이 그 상황을 듣고 나면 알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놔두세요. 그 사람은 그럼 집으로 가요. 뭐 이렇게 방향을 주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막 방향을 막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카운트 하다 보면은 전화를 3번 안 받는다고 왜요? 갑자기?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막 의심이 돼요. 제 파트너가. 진짜 전화한 거 맞을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전화를 했는데 3번씩은 했는데 안 받아. 카톡을 이런 내용을 보내보라 해서 보냈는데도 안 받아.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 카운셀링을 받은 중간에 뭔가 중간에 내용을 뺀 내용들이 되게 있어요. 나한테 불리한 내용들. 있으시죠? 있죠. 이거 있다니까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도 우리 스폰서님한테. 근데 스폰서님한테는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켜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거 뭐 들킬 일은 없지만 들키는 것보다는 카운터 선생님한테 차라리 다 있잖아 다 얘기해 놓고 나의 성향이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를 알아야지만 선생님이 그것도 예측을 해서 카운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카운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 세우시면 안 됩니다. 자존심. 우리 스폰서님이 나보다 더 예뻐서, 능력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선생님은 나보다 말을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존심을 부려봤자, 뭐가 도움이 돼요? 카운트 선생님한테 내가 자존심을 부려봤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수영장을 가더라도 그 코치님이 뭐 앞으로 가세요. 팔을 뭐 10번 저으세요. 20번 저으세요. 그럼 그냥 저으면 되지. 내가 뭐지 뭐 자세가 좀 너무 이상해서 뭐 5번만 해야 될 것 같아. 뭐 내가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수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대로 해야지. 나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부리면 안 된다. 이 믿고 받는 자세 제가 얘기했죠? 이 나이 뭐 많고 적고 이런 거 있어요. 뭐 우리 황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이명 선생님도 그렇고 제 20대 초반이잖아.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직급보다 더 부러운 것 같은데 이거 녹음되잖아요. 직급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내가 나이가 있는데, 뭐, 60대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60대 분, 선생님 뭘 할까? 인생을 나보다 3분의 1을 덜 살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카운트를 받기 시작하면은 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신혼사업은 나보다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뭐, 하나라도 경험을 해갖고, 내용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이와 결과,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어쨌든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카운셀 스폰서 지정을 해주는 거는 위에 있는 이그젝티브 선생님이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없는 카운셀링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스폰서님께 계속 많이 듣고, 저도 이제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달에 내가 얻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있어야 돼요. 하나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 꿈이고 내가 내 목표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현금 프로모션을 30만 원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를 해야지?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내가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받아가지고 100만 원이 되면 내가 뭐를 해야지?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여행을 따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이면 매출, 파트너를 만들고 싶으면 파트너, 아니면 내가 뭐 피지컬 미팅에 어떤 뭐 스텝을 하고 싶다. 랠리를 하고 싶다. 내 강사를 하고 싶다. 이 목표가 그 달에 있단 말이에요. 뭔가 다 다르게.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사원자님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스포너님이 얘기를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도 스폰서의 마음을 다 아나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이제 저희 부모, 저도 중간이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는데 중간인 건데, 어쩔 때 보면은 이제 제가 저희 아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되돌아보게도 되고, 부모님을 딱 보면서도 내가 또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A가 카운트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그 A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목표를 꼭 잘, 그달, 그 주, 그 다음에 그 날 가지고 있는 목표를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 내가 얼만큼 해내고 싶은지. 그래서 이제 뭐 리더를 내가 이번 달에 목표를 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리듬이 너가 안 돼가지고 너무 나는 안 되는 사업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좌절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우리는 직급이 팀 리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또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브론즈도 있잖아요. 저 스타는 하지 마시고요. 스타도 있죠? 직급 있으시겠죠? 스타도 정말 감사한 직급이잖아, 어쨌든. 근데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올라가긴 하지만 떨어지지 않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번 달에 팀리더를 가지고 이게 진행해봤지만, 선생님 제가 이번 달에는 실버로 꼭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나의 계획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내가 실버를 하고 싶은지, 골드를 하고 싶은지, 리더를 하고 싶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를 카운 선생님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카운팅 선생님뿐만 아니고요. 저의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목표가 없을 때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능 보기 전까지 뭐를 해요? 그 대학을 어떤 딱 정해놓고 그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쭉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안 되면은 뭐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잖아요. 뭐 2한 3한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 정해주잖아요. 내가 뭐 아예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뭐 그 대학을 못 갔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목표를 정하곤 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수시로 보고를 하면서 같이 그 목표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카운셀링 받는 방법인데요. 이거 아시죠? 카운셀 노트에 있는 이 프로필 가지고 작성을 하면서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프로필 작성은 정말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프로필 적어달라고 하면은 이름, 나이, 그다음에 가족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미팅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는 다 비워놓고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프로필이에요? 그 말로만 해도 되지. 말로만. 이 프로필. 네, 보세요. 의사들이요. 이 약 처방을 하기 위해서 그 약에 대한 것 정보들을 정말 잘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이건 감기약, 이건 무슨 약, 비염약,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처방하는 거. 비염 걸린 사람한테 감기약 주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이 프로필을 그냥, 왜 자꾸 귀찮게 그 프로필을 적으라 해? 라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근데 이거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적어가지고 이제 올려놓잖아요, 프로필을. 그러면 이제 그 미팅하는 당일날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카운셀링 받았을 경우에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수성인지 김수성인지 박수성인지 23살이었는지 뭐 33살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카운셀링 선생님들은 나만 카운셀링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 명. 그 한 명에 대한 또 고객들도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프로필 작성하는 이유는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호구 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냐. 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그래서 네 프로필을 알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를 했냐? 뭐 돈을 뜯어내기를 했냐? 뭐 사기를 치기를 했냐? 어쨌든 본인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프로필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되니까 그분들 프로필 잘 적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팅할 때 우리가 시간이 어쨌든 한정적이잖아요. 한 사람을 가지고 뭐 두세 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게끔 하려면 이 프로필이 정확했을 때 이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이제 스폰서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마케팅에 관심 있네. 이 사람은 제품에 관심 있네. 이 사람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이런 것들을 프로필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정말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 칸이 이 어떤 분들이 이게 그 FM대로 하시는 분들 이 AM이 또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좁아가지고 못 적었대. 그게 말이 됩니까? 다음 장 넘기면 되잖아요. 다음 장으로. 아니, 두 장을 복사를 하던가, 이게 반을 쪼개던가 하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쓰면 되잖아요. 뭐,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별게 다, 안 돼. 칸이 안 맞는데. 그래서 칸이 다 못 적었대요. 그때까지. 미팅 시간, 장소, 날짜, 이것도 막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에 저희가 알려줍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적으면 안 됩니다. 프로필 적을 때. 제가 이거 항상 저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스포너님은 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명단 적어라 하니까 알려주잖아요. 그 뒷장에 있는 프로필대로 그대로 적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다 보면은 조금 직급을 갖거나 조금 시간이 됐거나 이러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대강대강 대충대충 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어떻게 해요? 이름만 적어요. 최은혜, 정영주, 이현진 이렇게 이름만 쭉 적어와요.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평환, 박희연, 최은정 뭐 이렇게 딱 적었어요. 뭐 박미연 이거 쭉 적었어요. 했더니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제 고객 그 파트너한테 모르겠는데 이래서 이 사람은 우리 아빠하고 이 사람은 우리 엄마하고 이 사람은 내 동생이고 어떻게 하냐고. 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름만 적어오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니랑 관계가 무슨 사람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디 사는지 왜 여기다 미팅을 이제 이름을 적어놨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신규 이제 생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똑같이 해보시면 가족 이름 많잖아요. 만들려고 하면 해보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안 할 겁니다. 이것도 노하우예요. 자, 그리고 프로필이 디테일한 만큼 정확한 카운셀링이 가능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잘 배워야지만 잘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카운셀링은 카운셀링 스폰서님 한 분한테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매칭 스폰서님이 계시고 카운셀링 선생님이 있어요.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칭 스폰서님이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쭉 물어보다가 카운셀링 또 받았어.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심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매칭 스폰서 또 물어봐요. 은근슬쩍 이렇게. 그러면은 이 매칭 스폰서들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죠? 아니, 같이 받았잖아요. 카운셀 받을 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그거 아까 카운셀 받을 때, 어저께 카운셀 받았을 때, 이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싹 잊어버리고, 자기, 방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B한테. 그럼 본인이 카운셀링 해라. 헷갈린다, C는. 왜 그러냐면, 딱 들어보니까 매칭 스폰서가 준 게 더 쉽거든. 왜? 그 전화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칭 스폰서는. 근데 카운터 스폰서는 뭐라고 가라고 그랬거든. 광주까지. 전라도예요.
경기도 아니고, 경기도는 뭐 경기도 광주는 그냥 가죠. 전라도 광주를 자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씨는? 전화잖아요, 전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막 헷갈려요, 씨는. 뭐죠? 그러면은 매칭 스포츠는 모르는 건가? 잘못된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매칭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어떤 그 실력을 의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리더십이 다 깨지게 돼요. A와 B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상 상황 선생님께 같이 여쭤보자. 내가 물어봐 줄게. 아니면 어저께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같이 계속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상황 선생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내가 방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진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카운팅 선생님 지정되기 전에. 쭉 이제 저를 이제 관리를 쭉 다 얘기했어요. 이제 있었더니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제가 잘 들었고요. 이거는 카운팅 슈퍼선생님께 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야? 이랬어요. 왜 듣고 있어? 한 시간을? 그랬다니까 제가. 왜 듣고 있었고, 또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 호응을 해줄 것 같아요. 호응을 해주면. 또 여자들은. 더 신나가지고. 막 더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잘한 거, 못한 거, 뭐 화나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스포츠 여쭤봤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얘기를 아예 네가 하지 마라.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스폰서님께 전화하기 불편합니다. 근데 이 얘기 잘 못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불편하죠, 당연히. 왜 여태까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시너지 때문에 만난 건데 당연히 불편하죠. 하지만 나의 사업의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대가 지불은 해야지 되는데 카운슬링 뭐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분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카운슬 선생님 같은 분 저는 시너지 문화가 아니면 바깥에는 정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쇼츠 같은 것도 보면은 나의 어떤 그 성장?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의외로. 주변 아니래요. 엄마? 부모님? 뭐, 동생? 오빠? 일 것 같죠? 근데 아니래요. 나밖에 없대요, 의외로.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카운슬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카운슬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운셀링은 행동 전, 중, 후라고 했습니다. 전, 중, 후,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실시간 뭐, 뜻 아시죠? 실시간. 오늘 미팅하고 내일 아침에 보고하는 게 실시간이 아닙니다. 실시간은 오늘 지금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되는 것처럼, 지금 뭘 하고 있는지처럼 실시간 리주얼 고주얼 뜻 아시죠? 모르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리주얼 고주얼, 신속, 자조, 디테일, 타이밍 놓치지 않게끔. 카톡 보고보다는 전화로 우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런 분들 있어요. 카톡을 계속 보고 하시는 분들. 어, 왜 그럴까요? 저는 카톡 적는 시간에 전화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톡 적으려고 그러면 되게 또 막 정리를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 보고를 먼저 항상 빨리 미팅이 끝나고 나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다 있었던 일인데 미팅 끝나고 나서 나 보고 와요. 그러면 그분한테 원데이 줘야 되는데요. 원팩 주고 왔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해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 끊어가지고 바로 받고, 주고 다시 전화해서 받고 이랬는데, 제 파트너는 전화 왔어요. 그래서 줘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LG전자가 왜 나오죠? 저 지금 고속도로 탔는데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아가라 하겠죠. 저는 다시 돌아가라 해요. 다시 돌아가는데 어쨌든 타임이 그만큼 또 놓쳐진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팅이 들어가기 전,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카운셀링 받으시기 좋고요. 만약 미팅 중간에 카운셀 전화해서 받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카톡 보고를 하셔도 되고, 왜냐면 내가 누굴 미팅하고 있는지 스폰서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들은요, 꼭 얘기를 먼저 하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미팅 하다 보면 진짜 변수가 생길 때가 되게 많잖아요. 뭐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있다면 그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잠깐 회사에서 잠깐 계속 전화가 온다.
잠깐만 통화 올게. 1분만. 나오셔서 전화를 이렇게 빨리 하시면 되고요. 상황을 보고 하고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잠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한테 되게 큰 뭐 잘못을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럴 시간이 아니었대. 뭐 그런 게 아니었대, 분위기가. 그 분위기는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 회사에서 계속 전화 온다고 얘기하는데, 됐어, 나 지금 가야 돼.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전화 받고 오라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 해보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항상 스폰서님께 보고하는 게 1번이다. 그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운팅 선생님과 2대1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 스폰서는 점쟁이가 아니다. 나의 생각을 넣어서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두 개 다 제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두 개, 강도 선생님 안 드셨네요. 드신 거예요? 예? 아, 저 드셨으면 그런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카운셀링을 안 받아서 파트너가 없는 건데, 파트너가 생기면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착각이죠, 착각.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파트너가 생겨야 돼요? 이건 저주의 말인데, 이게 시키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파트너가 생기면, 그 파트너도 힘들고요. 스폰서님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은 둘 다 안 힘들거든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셀링을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카운셀 스폰서님에게 내가 먼저 다 된다. 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다 이론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도 제가 그냥 정리를 해주는 것 뿐인데, 이게 또 배워도 내일 되면 똑같겠죠? 뭐, 또 변했으면 이 강의를 왜 또 하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강의를. 내년에 또 할 수 있고, 다음 달에 또 할 수 있고.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출석을 하잖아요. 뭐냐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26번까지. 너 언제 와? 오늘?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나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각자 아이들이 서로 전화를 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선생님 저 지금 도착했어요. 선생님 저 신발 신고 있어요. 선생님 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각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화났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협박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생각을. 자, 김장 방법을 내가 물어본다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김장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해봤어요. 한 번, 딱. 한 번 해봤는데,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한 번 했는데 정말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소질이 있구나, 음식 만드는 거에.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요. 그냥 먹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만드는 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물어봤는데, 알려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알려준 대로 안 할 건데 왜 물어보냈지? 그러면서 맛이 없대. 이상하대. 맛이. 김치 맛이 아니래.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쨌든 카 선생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내가 가면 된다. 물어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운슬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축구 감독이요. 어떻게 보면 공을 차진 않지만 그 경기 흐름을 때 알잖아요. 그래서 넣고 빼고 하잖아요. 수비가 들어가, 공격 들어가, 뭐 너 나와, 니 뭐 들어가 이런 거 하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랑 미팅을 하는지, 지금 뭘 하는지, 그 미팅이 무슨 목적인 건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하는 건지를 꼭 알려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숨기면서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이게 미팅할 때. 자,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스폰서님이 나의 현재 상황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B 역할 잘 못하시는 분들이 B 역할까지 같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 들은 거예요. C한테. 모든 상황. 그 사람 알고 있는 거. B만 알고 있었어요. 하우스 스폰, 저는 몰라. 그럼 그거 쭉 진행된 거예요. 이렇게 쭉. 자기네끼리가 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주일 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한 줄 알고. 이런 분들도 되게 정말 그거는 무책임한 거였잖아요. 얘기한 줄 알았대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기억 안 나요.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내가 아는 것보다는 스폰서님이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다음 단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속 조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을 제가 미팅을 해가지고 막 맛이 가게 만들어 놔둬야 있잖아요. 후속 조치만 잘 되잖아요.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정말 마법을 부리잖아요. 스폰서님들은. 근데 제가 정신을 막 차리게 해놨잖아요. 후속 조치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맛이 가요. 그것도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스포너님과 잘 소통하시는 분들은 팀도 많이 늘어나고요. 나의 실력도 늘어나고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뭔가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소프트치를 실패 없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카운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상담은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운셀 받을 때. 이 사업자 유형인데요. 마이웨이 유형이 있어요. 자신의 스타일을 시너지 사업에 적용하시는 분들. 저는 성격이 이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T라고. 했더니 스폰서님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요? 이해 안 돼요. 저 그냥 안 할래요, 저 사람이랑.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성격대로 하면은 저 파트너 할 건 없어야 돼요, 정말. 현재 내가 하는 일,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사업을 해. 그럼 다 틀리단 말이에요. 나는 사장인데 얘는 알바를 해. 틀리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런 것들. 내가 과거에는 뭐 이랬는데. 내가 뭐 대표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회장이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현재는 신혼사업자잖아요. 뭐가 중요하냐고. 뭐 옛날에 과거에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다 예쁘고 다 잘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뭐 현재가 중요한 거네, 현재가. 자, 선택형. 본인이 카운셀링을 선택해서 받아요. 이거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요거는 카운셀링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카운셀 받아줘. 그 진행해. 그리고 또 어떤 건 안 받아. 근데 이제 쭉 얘기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거는 왜 카운셀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카운셀 받을 게 없어요. 자기가 정해요. 왜 받을 게 없어? 천지거든요, 받을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을 게 더 천지인데, 그걸 본인 선택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스맨인데요. 100%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아바타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귀에 꽂고 자 오른쪽으로 세 발짝 오른쪽 세 발짝 뒤로 다시 가야 돼. 뒤로 두 발짝 이렇게 가면 어때요?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거 꽂아놨지만 얘기한 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을 좀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바타다라는 스폰서님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CCTV가 제 머리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폰서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잠깐 띄워놓고 다시 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했어요, 사업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해결할 생각이 없는데 카운셀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출퇴근하는데 이제 계속 걸림돌 되는 거예요. 카운셀 받는 분들은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 노하우를.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 제가 출근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받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물어보질 않죠. 왜? 하기 싫거든. 왜? 선생님이 뭐라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니까. 왜? 우리 지금 다 20살 다 성인이잖아요. 다 안다니까. 눈치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면 스폰서 이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카운셀링 사업 못하신 분들의 어째 큰 장점,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예측을 하세요. 스폰서님들에 대한 예측을 정말 잘 하시거든요. 왜 그 예측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폰서들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보다 목표와 성장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 자, 상담 양식을 갖추어서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카운셀 노트에다가 정확히 적으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내 사업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카운셀링 선생님이 나 대신 사업을 해주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나 대신 사업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스폰서님 때문에, 뭐, 뭐, 나 때문에 스폰서님이 되게 이득을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되게 의외로 있잖아요. 스폰서를 막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폰서는 점쟁이가 아니다.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그거 너무 좋다. 이럴 때도 있고요. 좀 이상한데요?
이럴 때도 있고요. 거기다 이거 한번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의 어떤 그게 이제 늘어나요. 노하우가. 왜? 내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층, 이런 거예요. 오늘 1층부터 7층까지 다 들려야 되는 거야. 여기를. 시너지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내가 생각을 해. 일단 1층을 먼저 갔다가 4층에 가서 계단 타고 5층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7층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6층에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올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또 물어봤더니 슈퍼더니 뭐라냐. 왜 그렇게 1층에 들려서 엘베 타고 들어. 2층 가, 3층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런 방법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해보면요. 어떤 게 빠른지가 또 확인도 돼요. 되게 신기하게. 이해가 되나요?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로 이렇게 다른 언어로 하고 있는 그런 눈빛들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자, 한국말이잖아요. 응. 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어쨌든 아이를 키울 때도 남편하고 의논하시잖아요. 안 해요? 할 필요 없더라고요. 할 필요는 없는데, 의논하시잖아요. 의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할지, 얘를 뭐 학원을 보낼지 말지, 뭐 본인이 어떻게 할지, 뭐 돈이 얼마큼 필요한지, 뭐 네가 들어와서 육아를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뭐 살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존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면은 그 남편 답답하겠습니까?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남편이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 강의를. 자, 그래서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운세링 선생님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 이게 많이 있어요. 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좋으면 막 전화를 받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전화 안 받고 뭐 조금 스폰서님 조금 뭐 나한테 조금 뭐 이렇게 저기 한 것 같으면 기분 상해서 안 받고 뭐해서 안 받고 뭐 잠수 탔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홀라랑 나왔다가 또 사업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선생님 아이들도 있잖아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눈치를 봐요.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 성인이란 말이에요. 20살 넘은 성인. 성인 아닌 사람 없죠?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선생님인데, 나의 선생님을 그렇게 하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냐? 그- 내가 무시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을 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바라지 않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테니까, 뭐, 전화하시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 완전히 해탈하신 건데, 그런 분들은, 그대로 제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온 줄 알아요? 파트너가 그분, 나보다 더해요. 정말 신기하게, 하늘이 쫙 쪄드는 것처럼. 너도 당해봐라.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서요. 저는 그런 파트너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폰서님 막 이렇게 해도 어때요? 감사함을 갖자.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감사하거든요, 되게. 어쨌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스폰서님도 어쨌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성장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여기서 시간을 쏟는데 그 시간 중에 나한테 쏟아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이 전화 연락 조절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게 이거는 이 국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전화 안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통틀어서요. 카운셀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화 안 받고 스포너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나? 라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방향을 안 내주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 가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내 시간을 손해보지 않게끔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정말 100%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신혼 사업을 안 해도 맞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신혼 사업을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잘 보이고
아니니까 신혼 사업 안 하니까 전화 연락 두절되고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사돈으로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막 저는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 만날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신혼 사업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스포츠님이 사돈으로 만날지 어떻게 하냐? 그랬을 경우 어때? 우리 스포츠님이 안 돼. 쟤는 이러고 있었잖아요. 우리 아들은 괜찮은데 엄마 때문에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 알아요, 우리가. 자, 어떤 관점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지.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미로를 항상 이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벽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위에서 바라보는 미로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점이 더 쉬워요? 내가 탈출할 때 위잖아요. 이게 이제 카운세 선생님의 눈높이입니다. 카운세 선생님 보는 관점. 근데 1번은 우리가 보는 관점. 그래서 딱 앞에 가면 막혀요. 아씨, 오른쪽 막혔네? 오른쪽 가야 되나? 왼쪽 가다가 또 막혔네? 이렇게 하지만 위에서 보는 관점은 선생님 알거든요. 보이잖아,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첫 가서 왼쪽으로 들어가, 뒤로 나와.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왜?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카운트 선생님의 관점이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믿고 카운셀링 받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카운셀링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네, 다가가게 했는데요. 지금 이게 꽂아지는 거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플러그인데 들어가는 게 있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암수라예요? 저쪽이 누구냐고요? 어? 누가 봐도 모르겠다고요? 그림을 잘못 선택했나요, 제가? 자, 이게 저고요. 제 다가가기라고 써놨잖아요. 다가가기. 자, 스폰서님한테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내가. 스폰서가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서 꽂아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능동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능동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 간절함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능동적으로 받더라고요. 내가 이번 달에 어찌 할 거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황선호 선생님 제가 만약에 랠리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사업을 하시는구나,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름이 필요한 차가 주유소를 찾잖아요. 가만히 기름 떨어지면 어떤 주유소가 나한테 올까 이렇게 기다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스포너님의 침묵은 나의 사업의 정체 이유가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카운셀을 안 받는 파트너들한테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카운셀 안 받으셔서 저 정말 편했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잘 쉬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막 웃으세요. 이렇게 멋쩍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기다린단 말이에요, 스폰서들은. 계속해서, 나를. 그래서, 어쨌든 내가 찾지 않는데 스폰서가 또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연락을 하겠죠. 근데 왜 그냥 부담이 될까봐 또, 연락을 안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차이가 완전 다르죠. 어. 그래서 이게 약처럼 아닌 밥처럼 우리가 스폰서님을, 활용해야 된다. 사용 아니고요. 활용.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약처럼 아닌 밥처럼 우리가 활용하시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개미들도요, 항상 바쁘게 움직인대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카운셀링 받고 행동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카운셀 받지 않고 행동하는 거는 어쨌든 힘들게 뭘 한다니까요. 한다니까. 근데 결과를 내냐 못 내냐는 이 카운셀링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카운셀 잘 받으시면서 성장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